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한 방에 팍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생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인생을 처음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인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왕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인생 왕쳐 보여서요. 자충, 우둘, 시행착오도 너무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혼란스러웠는데요.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삶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수하고 어리석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넉넉하게 늘 초보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운전하듯이 이렇게 안전하게 물론 그렇다고 저는 안전지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변화지향적인 사람인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직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과 직업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직업적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도 기대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자, 직업 윤리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여러분에게 직업은 윤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런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인들 하루에 얼마나 근무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평균 2시간 20분 농땡이라는 저희가 조사 결과로 이렇게 했었고, 이게 네이버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올라가서 댓글이 뭐 수백 개 이상이 달렸는데요. 이것들이 이래서 놀기만 노는구만 막 이런 댓글에서부터 웃기고 있는데, 나는 한 4시간은 논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난 2시간 20분밖에 일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이야기를 막 뭐 주고받고 막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건강한 구성원이라면 물론 8시간 근무하면서 8시간 다 일할 수 없죠. 충분히 2시간 20분 정도 휴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노동 생산성 하락에 대한 최소한 내가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책임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면 이게 2017년도 자료긴 한데요. 뒤에는 안 나와 있어서 가장 이거 재료로 이 자료로 쓰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노동 생산성인데요. 1위가 아일랜드입니다. 연간 근무 시간이 1738시간인데도 생산성은 99.5달러인가요?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보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보다도 못한 이런 형태로 나가는데, 근무 시간은 많죠. 200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데 생산성은 10달러.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시간당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근무 시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을 한 만큼의 생산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는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불리한 여건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 윤리를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뭐냐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탑 10에 코로나 덕분에 브라질을 제치고 전 세계 GDP 탑 10에 오른 거예요. 브라질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몇 배,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10배 이상 더 큰 땅덩어리를 이겨낸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인데요. 하지만 조금 더 한 단계 이제 도약하려고 하면 생산성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도덕적 윤리, 직업적 윤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일이 주인이 되어서 일이 뭐 우리가 노동자처럼 시계 태엽처럼 부품처럼 이제 쓰이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영화 모던 타임스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인간이 아주 뭐 기계 부품처럼 똑딱똑딱똑딱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것을 희화한 작품이거든요. 지금 봐도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데요. 찰리 채플린이 나온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이 주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인간화를 이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작업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보람을 느끼고 여유가 있고 지금 계속해서 사실 직장의 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주 6일 근무하다가 지금 주 5일 근무하다가 벌써 이제 주 4일 근무하는 데가 생기고 있고 주 4일 반 근무하는 데가 생기고 있는데 요 장기적으로는 그렇나요? 회사들이 많아질 겁니다. 결국은 주 4일제로 인간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일자리는 좀 줄어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삶의 질이 더 나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하 관계도 굉장히 이제 수평적인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건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쪽에서 이제 의미를 가지다가 일에 인간합니다. 인간이 이제 노동으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그죠? 직장 구성원들이 조금 더 즐겁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장 구성원인 직장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원이나 경영자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생산성이 건강하게 올라가거든요. 옆에서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아무도 없을 때는 대충 하고 마음대로 하면 엉망으로 나오겠죠. 모든 제품이. 그러니까 같이 건강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라면 무조건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서로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직업 윤리의 덕목 중에 소명의식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은 하늘에 의해서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보잘것없는 일 하는 것 같은 분들도 생활의 달인 보시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일을 수행하잖아요. 천직의식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천직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과 적성에 맞는다라고 여기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천직 이제 의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직분의식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회나 기업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수행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아주 나쁜 일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믿는다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합법적이지 않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입으로 좀 내뱉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직업들은 직업으로 우리가 치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조금 우리가 온갖 허드렛 일 같아 보이는 일들도 정말 사회를 위해서는 굉장히 건강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직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책임의식입니다. 이 직업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 역할과, 그러니까 내가 급여를 쥐꼬리만큼 받았으니까 쥐꼬리만큼 일하겠다라는 자세보다는 좀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다해서 책임지겠다라는 태도를 하면 그 회사에서는 쥐꼬리만큼 밖에 급여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큰 기업을 일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세라의 창업자가 한 이야기고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큰 돈이 아니어도요 행복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마음에 또 안녕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임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전문가 의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지식, 경험, 교육을 밑바탕으로 해서 성실히 수행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강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거의 20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늘어가지고 여러분이 겨우 이제 들어줄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가가 되는 훈련 자체도 굉장히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아주 치밀한 훈련을 통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요. 봉사의식입니다. 직업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 공동체에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 봉사단체에 있어야지만이 봉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근육 디스트로피 장애인들을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한 10년 넘게 그 활동을 하는 친구를 따라서 갔었죠. 하루 종일 했었는데요.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스스로 외출을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몸무게가 40kg 되어도 이게 잘못하면 뼈가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정말 조심스럽게 온몸을 들어서 차에 태워서 야외에 이제 활동하고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아주 간단한 행인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잘못 아차하다가 크게 이분들이 다치실까봐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봉사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상담을 거의 10여 년 가까이 무료로 이메일 상담을 봉사활동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제 나름대로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하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봉사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7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여섯 개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NCS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직업윤리. 여러분 공기업에 들어가면 NCS 나오잖아요. 직업윤리의 덕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험으로 또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직업윤리의 기본 원칙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객관성의 원칙입니다. 업무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고요. 모든 것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베어링인가요? 회사가 영국의 150년대 어떤 회사가 망하죠. 이 직원 중에 하나가 아주 이제 실적을 성과를 많이 내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손실이 내면 계좌 하나에 이렇게 숨길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불투명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자꾸 이제 자기의 손실을 이제 숨기게 되면서 이 조그마한 직장인의 불투명한 거짓이 150년 된 회사를 한 방에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예, 그런 것처럼 객관적이고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고객 중심의 원칙입니다. 고객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현장 중심, 실천 중심. 고객이 왕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고객 중에서도 갑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인이 왕이다. 이렇게 붙여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가게마다. 사실 중요하죠. 모두가 사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는 자세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밥에서 어떤 식당에서 냄새가 나는데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해봤는데 8분 중에 5분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락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되게 조심하게 여기 저희가 밥을 먹었는데요. 락스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다른 또 고객한테는 좀 신뢰가 될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락스에 냄새가 난단다. 너네도 나니?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밥을 가지고 오면서 한번 맡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배려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이고, 여기 식당은 오래 못 가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진짜 6개월 만에 딱 말아드셨죠. 아무리 그래도 정말 고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정말 조심스럽게 그러신가요? 하면서 어떻게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직원한테 물어보면 직원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 형태로 조금 더 고객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자세가 사실 고객이 좀 잘못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가요?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그 가게도 오래 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주 제 개인적인 사례이긴 하지만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고객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고객은 한꺼번에 떠나버리거든요. 다시는 안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전문성의 원칙이에요. 전문가로서 여러분 끊임없이 능력 함양에 힘을 써야 돼요. 저도 부족한 걸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치열하게 아직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배우려고 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열심히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또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1%를 차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는요, 이 1%의 차이예요. 1%를 남다른 전문가 의식을 가지고 바꿔나가는 거죠. 네 번째가 정직과 신용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업무를 모든 걸 하는데 정직하게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약속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고요. 신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돈도 신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출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 대출까지 이야기하려면 좀 너무 민감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뢰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또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니까 안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이 모든 기본적으로 신용이거든요. 신용카드라고 하잖아요. 신용을 믿고 서로가 거래가 하는 거거든요. 신용을 잃으면 신용불량자, 물론 아주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놓여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도 디폴트 사태라고 하잖아요. 국가 전체가 이제 부도가 나는, 실제 이렇게 더 이상 나는 채무를 이행 못하겠다, 이런 사태들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직하게 신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원칙들이 아주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중요하고,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나중에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요. 성함이 갑자기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네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자막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일화가 생각이 나서요. 이채옥 회장님이네요. 인천국제공사에 이제 사장님도 하셨고 CJ 대한통운의 부회장을 하셨고, 이분이 이제 삼성에 이제 과장으로 있었을 때 고철을 이제 항상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고철 선박을 가지고 와서 그 선박을 이제 해체해서 고철을 뜯어냈는데 이게 마진이 굉장히 괜찮고 좋았던 거예요. 근데 폭풍에 쫙 다 밀려가서 그 선박이 다 깔아앉아 버려서 오히려 더 비용 손실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그 선박을 끌어내려고 했었고, 거기에서 고철들도 나중에 이제 할 것들 하고 마무리 다 하고 이제 사표까지 이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없다. 손실을 끼쳤으니까 돈을 더 내놔야지, 이렇게 말씀하진 않았고요. 그런 실패 경험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사장까지 자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정직과 신용의 원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공정 경쟁의 원칙입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경쟁 원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거죠. 사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공정하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아마 특히 처음에는 많이 들 겁니다. 뭐 나중에도 좀 들 수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완벽한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금 불공정함은 조금은 감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좀 불공정함은 좀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이제 제재를 가해야 되고 딱 단호하게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정한 경쟁 원칙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담합을 해서 가격 담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나중에 아주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소비자로부터 또 외면받을 수도 있고 과징금도 받을 수가 있고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도 모 우유 회사 어떤 브랜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갑질로 인해서 70% 주가가 빠졌다, 주가가 성장하는 데 반해서 반대 회사는 또 주가가 성장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의 원칙들이 다 이제 고객들이나 기업들이나 일반인들조차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업 윤리의 기본 원칙 5가지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서 직업의 기본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나에게 직업 윤리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직업 윤리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요. 오늘 강의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떻게 좋으셨나요? 여러분이 못다한 부분들은, 궁금한 부분들은 댓글로 주시거나 또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가 여기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이라도 취업, 진로, 인생, 연애 고민까지 어떤 고민이라도 주시면요, 제가 상담 능력이 있어서, 특히 패턴 인식 능력이 좋아서요, 딱 여러분 고민 들으면 뭔가 탁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탁 안 떠올랐는데도 며칠씩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서요, 제가 답변을 진짜 성심성의껏 드립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벽지에다가 붙여가지고 20번씩 또 이렇게 읽으면서 삶을 바꾸셨다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반복인가요? 안녕!